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의사가 의사단체 파업이 앞으로 장기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니어 의사들을 채용을 한다. 그러니까 교수직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도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 그거 좋습니다. 사실상 외국의 예를 보면은 90대 의사들도 꽤 활동을 많이 합니다. 외국에는 유명한 의사들이 90대도 의사활동으로 활발하게 현직에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현직에서 물러난 고령자들도 채용을 해서 건강관리를 잘하거든요. 의사 출신들은 건강관리를 잘해서 요즘에 80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륜을 갖춘 시니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의사 부족을 충당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발표가 났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의과 대학 학생들이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급이 된다, 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의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입생을 새로 뽑으면 됩니다. 의과대학교 신입생을 새로 뽑는 학생은 학사 일정에 따라 이유 없이 학사 일정에 따라서 이행을 한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의과 대학교 학생을 새로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입학생들은 1년 유급을 하든 2년 유급을 하든 3년 유급을 하든 나중에 뽑은 학생 신입생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학사 일정을 시켜서 의사 배출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이거 새로 뽑은 입학생들이 단체 행동을 같이 하면서 학사 일정을 거부하겠다. 그렇게 되면 1년, 2년, 3년 장기간에 걸쳐서 뿌리를 뽑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히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 의사단체들이 하는 얘기가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겠다.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신입생을 뽑았던 사람들은 몇 년이고 유급을 시키고 조건부를 걸고 의과 대학교 신입생을 새로 뽑으면 됩니다. 지금의 의사학원도 지금의 의사학원도 아주 인기가 좋고
의과대학교에 그 새로 뽑는다고 그러면 아마 입학할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아니면은 신입생을 새로 뽑든지 아니면 편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학생을 새로 뽑아서 학사 일정에 아무 지장이 없이 조건부로 학사 일정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신입생을 뽑아서 학사 일정대로 하면 됩니다. 기존에 뽑았던 사람들은 단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하든 말든 1년, 2년, 3년, 5년, 10년 동안 유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제쳐놓고 새로 뽑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제주도에서 의과대학교 학생들이 나오면은 완전히 인턴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끝나면은 전부 다 서울로 간다. 그래서 그 지방의과대학교 출신들은 10년 이상 그 제주도 지역에서 고정 근무를 한 다음에 서울에 오든지 다른데 순환 근무를 시켜서 한 5년 근무를 하고 다시 또 제주도로 들어가서 10년 이렇게 순환 근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공무원, 그러니까 의료 공무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 공무원직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의료 의사 공무원 제도를 해서 봉급을 주고 의사를 하도록. 요즘에는 월급쟁이 의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원래 개인 사업이나 아니면 대형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연봉 3억, 4억, 5억 이렇게 되니까 의료 공무원 해봐야 한 1억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료 공무원을 이제 제도를 신설해 가지고 모집한다고 그래도 응시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의과대학교 출신 사람들도 너무 연봉이 많이 있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나라의 가장 연봉이 높은 게 의사들이잖아요. 변호사보다 더 높으니까 변호사 수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연봉이 저렇게 높으니까 분개를 당하지 않고 옛날에 누리던 향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영원히 의료 분계 시스템이 될 때까지 단체 행동을 하겠다 이런 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로 향수 좋은 우리나라 최고의 고액 연봉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그 수준을 포기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저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졸업 정원제를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러한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세계적으로 살기도 어려운데 의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불난 집에서 불구경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에서는 곡식에 대한 관세를 폭탄 관세를 세금을 매기겠다. 그러니까 수입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관세를 엄청나게 곡식을 수입하든 수출을 하든 곡식에 대해서 관세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는 세금을 엄청나게 매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에는 관세가 한 1,000원 정도 했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관세 폭탄을 매기면은 10만 원, 20만 원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입해 가려면은 아주 비싼 세금을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20억 인구가 식순환이 물이 부족해가지고 식순환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인구 20억이 물이 없어서 먹는 물도 없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환경 파괴가 되면은 될수록 물 부족 국가는 점점 늘어나요. 이렇게 국제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데 의로 시스템마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거 격이나 같은 얘기가 됩니다. 옛날에 정말로 좋은 연봉에 좋은 자리를 누리던 그 향수를 버리지 못해서 그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값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저번에 내가 지금에는 짜장면 먹으면은 한 그릇에 한 10,000원이면 먹잖아요. 앞으로 30,000원 이상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자든 여자든 혼자는 못 살아요. 앞으로. 그래서 작년 통계를 보면은 결혼이 증가를 한다고 그럽니다. 빨리 혼자 사는 사람들은 빨리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혼한 사람들 중에서도 재결합하는 사람도 많아요. 앞으로 혼자서는 절대로 못 삽니다. 왜냐?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사회가 흉흉해서 못 살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보다 더 흉흉해집니다. 사기 사건에다가 사회 불안이 많이 생겨요. 원래 먹고 살기 힘들면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회가 간접적으로 반영을 하잖아요, 지금에. 제가 저번에 그 짜장면 한 그릇에서 30,000원 가까이 한다고 이제 음식점에 가서 얘기하니까 나보고 미쳤나고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보세요. 짜장면 한 그릇에서 30,000원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과도 품절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사과 재배는 되지 않아요. 사과 재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과는 과일 중에서 제일 먼저 단종이 되는 것이 사과입니다. 그래요. 기후가 변하면 과일도 단종되는 씨가 마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의 그 해녀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젊은 해녀들이 2명이나 죽었다. 옛날에는 그 바다 환경이 나쁘지 않을 때는 그 수심 한 10m까지 안 가도 해산물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에는 16m, 20m까지 밑으로 내려가야 해산물이 겨우 몇 개 건져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깊이 들어가면은 점점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주도 해녀들도 이제는 점점 죽어간다. 그리고 해녀병도 많이 생긴다. 그리고 그 바다에 그물이 많아가지고, 그 수심 깊이 내려가는데 걸려서 올라오지 못한다. 잘못하면 그 그물이라든가 이런 데 걸려버리면은 그 해녀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물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한 거 보면 미친놈이라고 할지 몰라도 제가 얘기한 대로 안 되나요?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금리는 점점 올라가는데, 금리 하락은 불가능합니다. 그, 일본 같은 데는 좀 이례적인
금리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나라 같은 경우에도 17년 동안에 마이너스 아니면 제로 금리를 이용하다가 요즘엔 할 수 없이 17년 만에 금리를 올렸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환율 차이가 많이 나서 일본에 이제 한 81만 명이 여행을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데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동결 앞으로 뭐 몇 개월 후에는 인하를 한 번 정도 한다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과일값만 오른 게 아니라 모든 그 식품 물가는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그 수입 물가를 이제는 과일도 수입을 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그 농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한계점이 넘어섰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전체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금 죽겠다고 하는데 일부 농가 국민 농촌의 그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 수입 그 과일 품종이 11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 바나나라든가 뭐 몽고 뭐 이런 과일들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거기도 옛날 되면은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입해서 우리나라하고는 가격 차이가 아직까지는 많이 나지요. 그러니까 11가지 아니면 12가지를 대량으로 수입해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고유에 생산되는 과일은 국민들은 이제는 먹어보지 못할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사과는 품종 단절이 돼서 사과 한 개라도 안 나오는 시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과일을 먹는 그 식성도 열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 외국에서 전부 다 수입해가지고 열대 과일을 먹어야 돼요. 사과 한 개에 몇천 원짜리를 바구니 담았다 놨다 담았다 놨다 할 상태가 됐잖아요. 거기에 한계점이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는 그렇게 수입해가지고 먹어도 그것도 한계점이 어느 시기 가서는 한계점이 옵니다. 앞으로 환경 파괴가 점점 심하게 되면은 그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 열대 과일도 너무 비싸고 없어서 수입을 못합니다.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곡식에 대한 관세를 폭탄 관세를 물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수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보안상 수출 안 하겠다고 수출 금지라고는 할 수는 없고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엄청나게 매기겠다. 그러니까 러시아산 그 농산물을 수입해 갈 나라들은 돈을 이 농산물 가격보다 더 비싸게 세금을 내고 수입해서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말고 마음대로 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 비싼 걸 어떻게 사와요? 곡식보다 더 몇 배로 비싸게 주고 사와봐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입해 먹어봐야 더 비쌉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얘기를 안 했어요. 앞으로 전 세계 식량 부족이 된다. 그리고 저번에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그 아덴만이라든가 홍해 같은 데도 러시아 그 화물선, 중국 화물선은 그 후틴에서 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자유진영 국가 화물선만 공격을 하겠다. 그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완전히 역차별하는 거잖아요. 그걸 국제사회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은 그 홍해라는 데의 화물선을 공격하는 나라를 완전히 제압을 해서
그 부근에 나라가 전혀 없고 다른 데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는 비무장지대로 남겨둬야 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겠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덴만 홍해 화물선 공격, 그 다음에 가자지구의 전쟁, 이런 것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후발적으로 입김이 작용해서 여기저기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유진영 국가에서 들었을 때는 엄청나게 화가 나는 일이죠. 러시아, 중국 화물선은 홍해나 아덴만을 통과할 때 공격하지 말고 보호를 해주고 자유진영의 국가 화물선만 공격을 하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차별을 하는데 자유진영 국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수입 수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이 목줄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틴이라든가 그쪽에는 완전히 정말로 대량 살상 무기를 이용해서 완전히 나라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 나라 사람을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고 완전히 거기는 비무장지대로 만들어서 아덴만이라든가 홍해 지역은 완전히 비무장지대로 만들어서 그 땅은 소유하는 국가가 없이 전 세계의 공동 비무장지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역차별을 받지 않고 차별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내가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뭘 우습게 생각하지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우습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러시아한테 넘어가서 완전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없고 러시아 나라가 완전히 된다면은 그거는 완전히 다음 전쟁으로 이어진다. 거기가 곡창지대고. 그렇게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끝내고 이제는 평화가 왔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손들면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완전히 러시아가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오겠지. 천만에요. 다음 전쟁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종전을 하지 말고 거기서 계속 전쟁을 하면서 거기서 승리를 완전하게 가져왔으면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나쁜 교훈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러시아 대통령이 종신 집권을 하고 나중에 물러난다고 해도 러시아 다음 대통령이 나온 사람들도 푸틴 대통령하고 똑같이 강경에 산다. 영토 확장이 내 공약이다. 이렇게 내걸게 됩니다. 그러면 또 러시아 국민들이 아주 지지율이 높게 됩니다. 야, 정말로 저런 사람을 밀어줘야 돼. 크림반도를 차지하더니 우크라이나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 차지하고 차지하더니 그 다음에 발트해 유럽, 나토까지 전부 다 옛날 구소련을 전부 다 땅을
되찾는다네? 저 사람 지지해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얘기는 납니다. 4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3차 대전이나 4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4차 대전, 5차 대전, 6차 대전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섭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인구가 증가해서 먹을 것이 없으면은 전쟁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면서 자연 섭리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넓은 광의로 볼 때에는 그것도 자연의 섭리다. 자연재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혼자 사는 남자, 혼자 사는 여자, 혼자는 이제 못 삽니다.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때가 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회가 불안해가지고 혼자서는 못 살아요. 여자 혼자는 못 삽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 같은 데 보면은 혼자 살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혼자 사는 거 알면서도 물어봐요. 아니요, 우리 남편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아파트 말고, 전원주택, 농촌 같은 데는 남자 신발을 하나 갖다 놓고 여자 신발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저 남자 신발이 있으면 전 남자가 남편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범죄인들이 그 폭행을 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촌 같은 데는 남자 신발을 일부러 사가지고 옆에다가 갖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아파트도 살면서 이래 보면은 혼자 산다고 그러면은 여자들이 혼자 살기 힘든 세상이 돼요. 원래 그 살기 어려우면은 범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회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여자들이 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 2, 3년 전부터는 이혼율이, 그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이혼율이 증가를 했는데, 수년 전부터는 이혼율이 뚝 떨어지고, 결혼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 불안이 심하게 되니까 혼자서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각각이 난방을 하면은 그 도시가스 비용이 20만 원 나온다. 그러면은 둘이 합쳐서 살면은 40만 원이던 게 20만 원 줄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은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돈도 굳고 둘이 살면은 그 다음에 남편이 지켜주니까 안전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둘이 있으면은 남편이 혹시 범죄가 들어와서 폭행을 당하더라도 둘이 있으면은 남자가 서로 싸움질을 할 때 여자는 살짝 빠져서 경찰서에 신고한다든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독신 사람들은 지금이 빨리 결혼해야 됩니다. 지금의 옛날처럼 밀고 당기고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피부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해녀들이 어제 죽었다고 텔레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녀들이 왜 죽느냐? 옛날에는 한 8m, 9m 내려가도 해산물이 천비입니다. 전복이고 낙지고 문어고 천재예요. 그러니까 깊이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8m, 7m만 내려가도 아주 엄청납니다, 해산물이. 그런데 그렇게 요즘에는 그 바다 오염돼가지고 수심이 낮은 데는 없대요. 깊은 데 들어가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8m, 7m에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쏙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던 사람이
16m, 20m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올라오지 못 도중에 숨이 완전히 절호가 돼가지고 죽는 경우, 그 다음에 그 해양의 쓰레기 때문에 걸려서 올라오지 못하고 죽고, 그래서 병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해녀도 요즘에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점점 그 해양 오염이 심하게 되면은 해녀가 30m까지 내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수압이 엄청납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압이 더 강해요. 호흡하기도 더 힘들고. 거기서 적당한 시간에 올라와야 되는데 예전 생각을 하고 한 7, 8m 생각하고 좀 늦게 위로 올라가서 숨을 좀 쉬어야 되겠다 하다가 쭉 올라오다가 한 15m 정도 올라오다가 다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숨이 아유 죽겠다 해서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